안녕하세요. 고졸 GSAT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제 언어 능력 대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6번째 강의인데요. 자,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자, 그냥 알려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 이것의 실력의 끝은 누구의 노력이다? 나의 노력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 결실을 맺게 돼서 합격의 길로 가시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박수 쳐드리는 걸로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 선생님은 무슨 쌤이니까? 빡쌤이니까 끝까지 빡시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요. 자, 우리 언어 능력 마지막 6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배열 및 독해 영역이고요. 자, 우리 3강, 4강에서는요, 독해 파트 했었고요. 그쵸? 우리 그리고 5강에서는 문장 배열하는 유형을 한번 배웠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발전 문제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다루는 발전 문제인데요. 이렇게 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은요, 언급된다고 하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다면 우리 이제 틀리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발전된 나의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발전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우리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음이의어랑 다이어는요, 선생님이 어디에서 설명을 했냐? 1강에서 개념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 나시죠? 그쵸? 공부 제대로 하셨죠? 동음이의어는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배는 설명해 드렸어요. 이 배는 뭐예요? 어머, 선생님 부끄러운 민감한 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배와 동음이의어가 아닌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다이어는 감사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소용이 없으니까. 그쵸? 다이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요, 분화된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는 거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동음이의어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기둥은, 저 돌기둥은 배가 불룩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돌기둥의 배, 그리고 사람의 배는 어때요? 가운데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사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는 이 우리 신체 배 일부분에 무슨 어가 됩니까? 다의 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의 예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자, 우리 이거 몇 번 찾아주시면 돼요? 1번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은 어때요? 이번 달에는 물가가 배로 올랐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배는 뭐예요? 곱하기 2, 2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어때? 우리 신체의 일부분과 전혀 다른 의미 맞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태풍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였다. 이 배는 어때요? 자, 점점 갈수록 실력이 늘어납니다. 물 위에 떠서 사람을 싣고 다니거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옮기고 다니는 물건이요. 그쵸? 배라는 의미고요. 할아버지는 달콤한 배를 좋아하신다. 이건 뭐예요? 정말 예쁜 먹는 과일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총장배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저 배는요, 자,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팀에게 주는 트로피거든요. 총장님께서 주시는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대회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트로피라는 의미라면 우리 여기 1번은 어때요?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다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갈게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2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세요. 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전을 좀 실어놨답니다. 사전의 일부분인데요,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네요. 우선 치다 1, 치다 2 이렇게 나온 걸 보니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음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동음이의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다른
같은 단어로 등재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역, 니은, 치다, 일에 해당하는 기역, 니은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 연관되는 의미라는 거죠. 요렇게 되면 치다, 일은 무슨 어가 됩니까? 다의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동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1번 선지 한번 보시면요. 자, 치다 1과 치다 2는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두 개는 동음이의 어겠군. 1번 선지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시면요. 치다 1입니다. 치다 1의 기역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역은 뭐야?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닿거나 부딪게 하다 날아오는 공을 치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날아오는 공을 때리다. 그리고 얼굴을 때리다 가능하겠네요. 유의어 2번 동그라미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선지 한번 보시면요. 치다 1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요. 여기 속담 뭐 있어요? 치러 갔다가 맞기도 해서 내가 때리러 갔는데 오히려 뭐야? 아, 맞았단 말이야. 그치? 치다, 맞다는 어때요? 반의어. 우리 많이 공부했던 어떤 거? 반의어에 해당하는 단어겠네요. 그쵸? 그러면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3번 선지도 동그라미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치다 2의 기역의 뜻을 한번 볼게요. 치다 2의 기역의 뜻입니다. 이건 뭐래요? 가축이나 각은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르다라고 얘기해서요. 양을 치다, 돼지를 치다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는 쓸 수 없겠군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건 가축이니까 아이는 가축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를 치다는 쓸 수 없겠군. 4번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마지막 5번 정답이겠네요. 그쵸? 치다 이 니은의 용례로 치다 이 니은입니다. 이거는 우리 식물의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돋아나오게 하다 잔가지를 쳐서 지금 무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무가 가지를 많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돋아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우리 치다 이 니은의 용례로요.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 여기 나오는 잘 자란 그런 가지를 쳐냈다는 어떤 얘기예요. 잔가지를 잘라내다라는 의미거든요. 불필요한 물건을 파내서 깨끗이 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5번 선지에 나오는 건 잘라내다의 의미, 우리 여기 치다 2에 나오는 건 뭐예요? 잔가지를 더 돋아나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찾아주시면 될까요? 5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잔가지를 쳐냈다는 잘라내다. 그리고 우리 식물에 어떤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라고 얘기할 때는 가지를 돋아나게 해서라는 의미라서 우리는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요, 뒤에 나오는 우리 몇 번 문제와 아주 유사한 유형이냐면요. 자, 9번 문제와 아주 유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제대로 푸시면요, 우리 9번 문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는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좀 그려본 겁니다.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을 겁니다. 문제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 단맛, 신맛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제격으로 느끼는 만족스러운 기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 이것은 맛이 있어. 이렇게 즐기는 맛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점은 다의관계라는 거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같다 이렇게 나오면 유의관계라는 거 좋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나오면 어때요? 우리 반의관계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아래로 나와 있는 것들은 상하관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관계의 지도까지 드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부터 봅니다. 여행은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 의 맛은요, 기역과 지금 다의관계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여행의 맛은 어때요? 만족스러운 기분이죠. 그것과 기억은 어때요? 다의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 점을 통해서 실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번 선지 동그라미고요. 2번이요.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
의 단맛은요, 기역의 하위어입니다. 하의어입니다. 왜요? 여기 이 화살표는 상하관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맛의 하의어이고요. 단맛과는 반의관계인 쓴맛도 기역의 하위어이다. 자, 얘랑 두 개는 어때요? 반의관계야, 그치? 그런데 맛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하의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2번 선지도 동그라미 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재미가요. 이 니은과 뭐의 관계란다 라고 한다면 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 기역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얘들아, 다의 관계가 되려면 어때요? 맛에 1번, 2번, 기역, 니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나와서 3번, 재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자, 이것과 유의 관계가 된다고 해서 우리 지금 기억에 있는 맛과 그냥 다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의 단어로 동일한 체계 내에서만 다의 관계, 유의 관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4번 선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세가 올라서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요. 디귿과 유의 관계래요. 자, 이 재미를 보다 디귿과 이익이 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리을에는 어떤 표시가 돼야 된대요? 유의 관계 찾으라면서요. 그러니까 유의 관계의 표시는 같다의 점점 요거 나오는 요 표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4번 알맞습니다. 5번이요.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요. 자, 이 흥미와 이익은요. 어때? 이 재미와 이 재미의 유의 관계의 단어들끼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층위 내에서만 우리 관계를 정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하기 어렵다. 표시할 수 없다. 5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몇 번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다의 관계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층위에서만 언급 가능합니다.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한번 볼게요.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가장 적절한 것 찾을 겁니다. 적절한 것 찾는 문제예요. 반의관계 설명해 드렸어요. 대립되는 의미고요. 자, 반의관계는요. 여러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만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와 여자 뭐만 달라요? 성별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와 여자 반의관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뭣도 달라요. 성별도 다르지만 연령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의관계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의미는 다 똑같고요. 하나의 요소만 달라야 반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 요소 그리고 뭐 결혼 정령기요. 뭐 이런 생 얘기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딱 하나만 달라요. 뭐만 달라요? 성별만 다릅니다. 그렇죠? 아, 총각 좋네요. 성별이라는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의어는요. 반의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금속, 비금속까지요. 하나가 안 맞으면 하나가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반의어는 상보 반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길다와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거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속성이 있으면서 없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 반의어, 두 번째 정도 반의어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형과 아우, 출발선과 결승선,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세 번째 우리 방향 반의어라고 해서 반의어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한번 보시면요. 두 단어가 공통적인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관계 성립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공통적이고 하나만 성별, 연령 이런 것들 하나만 달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니은은요. 손녀와 할아버지는요. 연령이라는 요소만 다릅니까? 아니요. 성별이라는 요소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반의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디귿이요.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입니까? 아니, 선배 아니면 후배야. 나 친구 없니 얘들아?
우리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선배와 후배는 상보반이요. 아닙니다. 동기 존재해요. 그죠? 자, 그리고 4번이요.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요. 길다의 반이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이다. 정도 반이어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랬어. 그치? 그런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요. 긴 연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짧은 강이 있습니다. 누가 더 길까요? 짧은 강이 더 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길다의 반이어인 짧다, 길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이 길지 않다. 그게 꼭 강이 짧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성립할 순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5번 선지 한번 보시면요. 가다와 오다는요. 이렇게 가고요. 그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쵸? 자, 방향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는 어때요? 기준점을 가진 방향반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50페이지요. 딴 데 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이요.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요, 보기 2에 AC에서 찾아서 바르게 짝지은 걸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 음성 언어에서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요, 최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기억입니다. A와 B가요.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요. 아예 의미가 다른 경우라고 얘기해서 우리 배 같은 거 있었죠. 그렇죠? 아예 의미가 다른 경우. 두 번째요. A와 B가 소리는 같은데요. 표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쵸? 아까 이런 것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디귿 한번 보시면요. A의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다의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동의어와 다의어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A 한번 보시면요. 설렁탕을 시켜 먹어라 라고 얘기해서 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 어떻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렁탕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시켜 먹으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설렁탕을 시켜봐, 주문해봐 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대요. 자, 이건 지금 어때요? 표기는 달라요. 하지만 뭐가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어때요? 의미도 다르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A의 얘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어요? 소리는 같습니다. 시켜 하지만 표기도 다르고요. 의미도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니은은 A와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B요. 그 팀이 2연패를 했다라는 말만 들어서는요. 자, 2번 연속해서 졌다는 의미인지 2번 연속해서 우승했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2연패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요. 이 2연패가요. 뭐야? 2번 연속해서 졌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2번 연속해서 패권을 잡았다, 우승했다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예요? 소리도 같아요. 표기도 같아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B의 얘는 어디에 해당하면 됩니까? 기억에 해당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저랑은 C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서 가슴은요. 진짜 가슴을 맞았어. 이렇게 신체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확장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얘는 어때요? 중심 의미 신체 일부분에서요. 확장된 의미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우리 어때요? C와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디귿은 C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 우리 한번 찾아보면요. 몇 번 찾을 수 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 연결하는 거 B, A, C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우리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우리 애누리와 유사한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애누리 없는 정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애누리를 해주셔야 다음에 또 오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의 애누리에서는요. 여기서는요. 문건값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에서는 뭐예요? 값을 깎는 일이에요. 어머, 같은 단어인데요. 더 많이 부르는 일, 깎는 일.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한 단어가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같은 단어지만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 유사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유사한 걸 먼저 찾아볼까요? 자, 우리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에서 주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주책이 없어져, 주책이 심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 주책, 여기에서 주책이 없다라고 얘기는 뭐예요? 주장이나 판단력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나에서는 뭐야? 주책이 심하다, 주책 뿌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책이 없음, 자, 줏대가 없음,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책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양면의 의미를 가지는 것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1번 선지 한번 보시면요. 1번 주추를 잘 다듬어야 돌이거든요. 기본적인 기둥이 되는 돌을 잘 다듬어야. 그럼 학문 발전의 주추는 뭐야? 진짜 돌을 다듬는 게 아니죠. 그쵸? 학문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일의 바탕, 얘는 비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2번도요. 누나의 수술이 잘 되었다. 수술. 진짜 의사들이 하는 수술인데요. 여기에서 부패를 수술해야 되는 건 어때요? 사회의 의미로 확장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3번은 어때요? 이 물건은 제법 값어치가 나간다. 사람의 값어치는 해서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거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이요. 짐승 같은 인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뭐야? 인간 이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요. 그리고 우리 나에서는 어때요? 짐승들이 많다. 진짜 걸어다니는 짐승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비유적인 표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단어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5번 주책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역, 리을에 쓸 수 있는 말의 기본형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이요. 비슷한 의미지만요. 뭔가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기다와 엉키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 엉기다는 뭐래요? 액체나 가루 따위가 이렇게 굳어지는 건 엉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이나 물건, 이건 머리카락 같은 거요. 어지럽게 되는 건 우리 엉키다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머리카락이 엉기다 이렇게 쓰진 않죠. 그쵸? 이런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 한번 보면요. 그들 사이에 오래는요. 오래 가지 않았다. 오래 되지 않았다라고 오래 가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니은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은 모두 오래 가서 못 입겠다, 오래 돼서 못 입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들 사이에 오래는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상태가 지속되는 건 뭐예요? 오래 가다라는 의미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옷들은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이라고 얘기해서 오래 가는 거 아니죠. 그쵸? 오래 되어서라는 의미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오래 가다, 니은에는 오래 되다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목이 되자 상인들은 물건 값을 어떻게 써요? 치키다. 치키는 건 이렇게 옷을 치켜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값을 올리다, 물건을 가볍게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치키다. 가 아니라 축히다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물건값을 축혀 놓았다, 올려 놓았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사나이가 눈썹을 혹은 바지를 어때? 치켜 올렸다라고 얘기해서 사물을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치켜 올리다라는 그런 단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 어울리는 단어들 연결하면요. 자, 그들 사이의 오래는 오래가지 않았다. 금방 화해했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은 모두 오래돼서 못 입겠다. 자, 그리고 대목이 되자 상인들은 물건값을 축혀 놓았다, 올려 놓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나이가 눈썹을 치키며 큰 소리를 쳤다라는 문장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는요.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다음에 단어의 특색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비읍까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한번 1번 선지부터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상 기역 뒤에 니은이 연결된다면 그럼 기역 니은은 같이 한번 봐야겠네요. 연구실은요, 진원의 기술개발사업 분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적이 없어. 그럼 혼나죠, 그쵸? 미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저 안 할게요. 저 이제 실적을 보여볼게요.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기술개발 사업을 뭐 했대요? 촉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쵸? 자, 이렇게 촉진시키려고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럼 연구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구실은 로켓 추진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기술 개발 사업을요. 진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로켓 추진을 위한 이런 신기술을 개발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의 촉진의 일환으로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로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투자를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켓을 촉진하는 것 우리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우리 뭐 찾아줘야 돼요? 우리 1번 찾아줘야 되거든요. 기역 뒤에 바로 니은이 연계가 된다면요. 실적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그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 기술개발 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켓의 촉진 사업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디귿을 연결해 보면요.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는요. 기존의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추진은 뭐래요? 앞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래요. 그리고 촉진은 뭐래요? 빨리 해! 라고 얘기하면서 다그쳐서 목표를 나아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더욱 우리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이렇게 다그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로켓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2번 선지는 동그라미 선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3번이요. 리을과 미음을 보니까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곤욕과 곤혹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누명을 쓰고 곤욕을 당한 거예요. 그쵸?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곤혹은 어때요?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곤욕은 내가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곤혹은 어때요? 느끼는 감정과 연결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성을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4번 선지 연결해 보면요. 리을과 미음을 보니까요. 곤욕이라는 것은요. 곤란한 일, 사건을 뜻하고요. 곤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4번 선지도 동그라미 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이요. 리을과 미음이라는 그런 선지를 보니까요. 곤욕은 당하는 거고요. 곤혹도 느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치? 이것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역과 니은이 연결이 된다면요. 기술개발 사업은요. 지금 하고 있어. 이게 미비하단 말이야. 근데 새롭게 연구실 로켓 추진 이거 신기술 개발하면 내용상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때요? 새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1번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거 아까 선생님이 몇 번 문제 유형이랑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 문제 유형이랑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림도 아주 유사하고요. 그리고 손이라는 단어만 좀 변경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왼손으로 편지를 썼다. 왼손과 반의 관계인 오른손은요. 기역과 상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손과 오른손은 상하 관계 맞겠죠. 그쵸?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니은과 다의 관계이다. 이건 진짜 기역의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번 기역의 손과 2번의 손은 다의 관계를 이룹니다.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케이 될 수 있고요. 3번 그의 악기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재주가요. 이 니은 손과 유의 관계가 된다면 둘 사이에 재주와 손은 다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정답 3번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3번 문제를 맞췄다면 이 9번 문제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4번이요. 그는 날이 갈수록 구두를 닦는 솜씨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솜씨와 디귿이 만약에 유의관계가 된다면요. 우리 유의관계 표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땡땡 점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마지막 5번이요. 그는 꾀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하였다라고 얘기하면 꾀와 솜씨 사이에서는요. 이거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둘 사이는 아주 다른 그런 이제 유의관계지만 서로 간에는 의미관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3번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를 구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찾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동음이어와 다이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상을 타다, 상을 차리다 라고 얘기해서 상은요. 동음이의입니다. 상을 타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을 차리다, 밥상을 차리는 거겠죠. 의미 달라요. 동음이의역은 동그라미입니다. 2번이요. 타다라는 단어는요. 차를 타다 그리고 월급을 타다 라고 해서 발음은 같지만요. 의미가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차에 오르는 거고요. 월급을 받는 거죠. 전혀 의미 다릅니다. 동음이의역은 오케이고요. 3번이요. 보다는 시계를 보다, 끝장을 보다 라고 보면요. 우리 지금 어때요?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으면서 의미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계를 정말 보는 거, 표면적인 의미. 자, 그리고 끝장을 보는 거요.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요.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의미, 우리 다의 관계겠군. 오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성기다라고 해서 성기다라는 단어는요. 성긴 눈발에서는요. 대상 간의 사이가 뜬 거죠. 눈이 띄엄띄엄 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성긴 만남에서는요. 반복 횟수가 잦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성기다, 우리 뜨다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쵸? 의미상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동음이의어로 봐야 돼요? 다의어로 봐야 돼요? 다이어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4번의 정답 몇 번 찾아주시면 됩니까? 다이어로 볼 수 있는 동음이요 라고 얘기했으니 다이어로 봐야 함 해서 우리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선지요. 코는요. 사람의 코를 지칭할 때와 앞 코가 뾰족한 구두라고 얘기해서 앞으로 뾰족하게 내민 부분, 코가 있으니까 어때요? 자, 분명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의미는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독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뒤 문맥 보면서 우리 밑줄 친 부분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우리 니은 만들다,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 있고요. 기역, 뽑아둔에서 라고 얘기하는 뽑아두다 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좀 찾으면 되는데요. 요거 한자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뽑아둔 척수 줄기 세포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뽑아낸 거예요. 자, 선발은 뭔데요? 골라 뽑는 거예요. 선출도 우리 반장 선출 한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추출은 어때요? 전체 속에서 요소를 뽑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술 받았을 때 자, 척수 줄기 세포를 어때요? 거기에서 전체 속에서 요소들을 뽑아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뭐와 연결할 수 있어요? 추출해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니은 근처 한번 보시면요. 완전한 위턱뼈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자, 여기에서 완전하게 턱뼈가 생성이 된 거죠. 그렇죠? 만들어지다, 사물이 생겨나다 라는 의미는 뭐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다가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생성은 사물이 생겨나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추출하다, 니은은 생성이라는 단어 연결할 수 있는 자, 요런 단어는요. 자, 복잡하지만 독해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 문제로 하나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는 뭐요? 요소를 뽑아내다 추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다 생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 몇 번 될 수 있어요?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우리 단어의 탐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를 바탕으로 속과 안에 대해서 탐구한 결과로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별표 되어 있는 부분은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비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속은 하나도 안 익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고기가 안은 하나도 안 익었다 안 된대요. 그가 방 속에서 안 된대요.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요. 그 속에는요, 그 안에는요,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둘 다 가능하고요. 계속 내 속이 울렁거렸다 가능하지만 나의 안이 울렁거렸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의 차이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보시면요. 속과 안이 올 수 있는 조사가 한정되어 있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저기 그 속에는 그 안에는 저렇게 같은 조사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는 비문이 됐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조사가 한정되어 있군. 둘 다 뭐는 가능했다. N은 가능했다. 그러니까 조사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한번 보시면요. 속이나 안의 앞에는요, 명사뿐만 아니라 관형사도 올 수 있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여기에서 방 안에서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안에는 자, 우리 어떤 거? 관형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도 올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2번 선지는 우리 니은과 디귿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3번 선지는요. 속과 안의 의미는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독립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속만 가능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안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군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4번이요. 문장에서 속과 안의 의미는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라서 문맥에 근거해서 유추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쵸? 자, 5번이요. 속의 의미는요. 주로 부피가 전제되어 있는 그런 반면에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그 속에는 그리고 내 속이요. 부피가 전제되어 있는 반면에 안의 의미는 어때요? 방, 안, 넓이 같은 것들이요. 그쵸? 그래서 안은요. 넓이가 주로 전제되어 있군 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바로 몇 번이요?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사 똑같이 N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기억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기억, 단어가 쓰이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다이어를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어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이런 다이어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문장 구조가 다른 다이어.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아침에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요.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건강에 좋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성격이 원만해서 친구들과 두루두루 뭐가 좋아요? 사이가 좋습니다. 부사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주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다이어지만 문장 성분은 다르네요. 부사어와 연결, 주어와 연결 다르네요. 그쵸? 1번은 우리 문장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예로 볼 수 있고요. 2번이요. 그는 알찬 대학 생활을 위해서 사진 동호회에 들었다라고 얘기한 부사어랑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름이 되자 복숭아가 알맞게 뭐가 들었어요? 맛이 들었다. 주어와 연결이 됐네요. 그쵸? 그러면서 다의관계 만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요. 빗소리가 요란해지자 두 사람은요. 하던 말을 그쳤다. 목적어랑 연결이 됐고요. 두 번째요. 우리 팀은요. 1점 차로 정말 아쉽게 분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그쳤어요? 준우승에 그쳤다. 부사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쵸? 4번 선지요. 그들은 하나의 사무실을요. 뭘 막았어요? 칸막이를 막았습니다. 목적어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 가난한 남매는요. 방 하나를 커튼으로 막아서 방 하나를 막아서죠. 그쵸? 자, 커튼으로 막았지만 방 하나를 무엇으로 막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거 우리 무엇을 막다, 무엇을 막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때요? 동일한 이런 부분으로 나와서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우리 여기에서 그들은 사무실을 칸막이를 막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커튼으로 가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와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13번의 정답은 몇 번 찾아주시면 돼요? 똑같이 목적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요. 무엇으로 막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똑같은 거, 문장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것 4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을 한번 이어서 봐주시면요. 우리는 어디에서 내렸어요?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어떤 지점에 이르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쵸? 자, 차에서는 밖으로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 서울역에 내리다, 장소 얘기하는 거고요. 차에서 내리다, 밖으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라서요. 똑같이 지금 어때요?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다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기 2에 보기 1에 사용된 아리다의 뜻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시골의 교통편이라는 게요. 정말 말없이 옹색합니다.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는 나는요. 할아버지가 대곡에서 여기 읍내 기차역까지 오신 그 여정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만만치 않았을 것을, 이상하게 만만치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렸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알랄한 느낌, 아픈 느낌,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이 아프다와 가장 관계가 깊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름답다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립답다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그립다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곱다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자, 정답 몇 번 찾아주면 돼요? 가슴이 아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라는 의미 바로 몇 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까? 5번. 우리 가슴이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여기에서는요. 독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능력도 필요해요. 정답만 빨리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몇 번? 5번 찾아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총 6강의에 걸쳐서요. 우리 고졸 GSAT 준비하는 언어 능력 파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빡셈은요. 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저는 지금 뭐에 불과해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뭐라고 불립니까? 빡셈이라고 불리죠. 그쵸? 아주 빡세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정말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우리 다른 영역, 수리 영역, 추리 영역, 그리고 글로벌 삼서 영어 영역까지도 열심히 이어서 공부하셔서 마지막에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